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업 조직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에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기업 조직에 대한 통계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인데 개인 기업의 통계, 법인 기업의 통계, 기업 집단에 대한 통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업은 영어 sole proprietorship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법인 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업 조직을 말합니다. 개인 기업은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하고 소유주가 기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행정 부담이 적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장점이 있어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소유주가 기업 활동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금융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며 기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에는 활용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의한 개인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여 공표된 통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기업과 유사한 조직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에 근거하여 그 추이를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이를 짐작할 수 있는 통계로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및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료의 통계들은 모두 보고할 범위가 개인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는 자영업자를 조사 분류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경제활동 조사에서의 자영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개인 기업과 매우 근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통계 자료 중에서 이 통계가 가장 긴 시기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개인 기업과 관련해 두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세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각 연도별 개인 사업자 현황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신고한 개인 사업자의 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자란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통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하나의 기업인데 사업장이 2개 이상이어서 중복 반영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통계상의 개인 사업자 수는 개인 기업 수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료가 지닌 가장 큰 단점은 작성 기준이 몇 차례 변경되어 자료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선 1991년 이전에는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소액 부징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는 이를 포함한 통계가 제공되어 이해의 개인 사업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해의 경우 소액 부징수 사업자 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이후에는 업태별 소액 부징수 사업자 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액 부징수 사업자 수를 별도로 제시하는 것도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하고 있어 장기에 걸친 일관된 기준의 시계열 자료를 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06년에도 기준이 과세기간에 신고한 사업자 수에서 해당 연도 과세기간 말 가동사업자로 변경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통계상의 개인사업자 수를 활용하여 개인기업의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개인기업 관련 통계입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보고서에는 개인사업체에 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체 수 및 개인사업체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수에 관한 조사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총사업체 조사라는 명칭으로 5년 간격으로 실시되다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에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인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법인기업의 추이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회사 제도가 소개되고 상회, 상회사 등의 명칭을 지닌 조직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의 일입니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든 직후까지도 이러한 조직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영업 독점권을 획득하는 대신 수세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회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게 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일본 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가 채택하고 있던 회사 제도가 조선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회사 제도는 해방 이후 미국 회사 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변형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의 회사 제도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기업에 대한 통계는 앞서 살펴본 개인 기업과는 달리 해방 이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선은행 월보에 매월 회사 관련 각종 통계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연도별 회사 수, 자본금, 신설 및 해산 회사 수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행 월보는 1925년 이후 조선은행 통계 월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통칭해서 조선은행 월보라 칭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시기에 법인기업 관련 통계는 국세통계연보, 법원통계연보, 사법연강, 국가통계포탈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회사 수에 관한 통계는 회사 신설 및 해산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근사치를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동 법인수 통계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제 기업 집단의 추이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을 법인 또는 자연인인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지분율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 집단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러한 기업 집단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적 집중 억제 정책을 펴기 위해 1987년부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온 대규모 기업 집단에 관한 통계입니다.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존재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의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의 통계가 작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87년 이후에 한정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처음 지정한 이래 지정 기준을 수차례 변경하여 왔으며 현재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되는 기업 집단의 수도 변경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연도별 자산 총액 합계 순위
30위까지의 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삼아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이후에는 공기업도 포함하여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있는데 역시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공기업은 제외하고 민간 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공정거래 백서, 각 연도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플랫폼인 기업 집단 포털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제시한 통계는 각 연도별 30대 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 자산,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에 관한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 집단에 대한 통계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 후 장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